매수 신청 대리. 일단 지문에 잘 나오는 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개공이죠. 근데 개공이라 할 때는 누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을 말하죠. 그래서 잘못된 지문으로 나올 때를 보면 모든 개공이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그죠 주어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건 등록을 하고 보정하잖아요. 근데 요건 뭐죠? 보정 후 등록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보정 후 등록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등록한다. 이 등록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지방법원장에게 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비교를 매칭시켜 보면 여기 등록을 한다라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는 말은 경공매 업무 중에 뭘 얘기하는 거죠? 대리 업무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겸할 때 얘기고, 권리분석이라든가 취득할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정 후 등록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죠? 우차 입보 해가지고 네 가지, 우차 입보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입찰에서부터 낙찰 시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금 완납이라든지 대금 납부, 항고, 인도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들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우차입보, 그리고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등록한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매 실무 교육이 있죠.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죠. 경매 실무 교육 그럴 때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아요? 대표만 받습니다. 요 경매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 실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정 요건, 이건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겸하게 되면 두 배가 되죠. 법인은 그러면 4억, 개인은 그러면 2억이 될 거고, 보정이다 할 때 이것도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대법원 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정을 설정하고 그러면 OX, X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한 보정입니다. 그래서 보정 후 등록까지. 제일 중요한 건 우차입보고, 그리고 집행법원에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리권 있다라는 사실 증명하죠. 그리고 직접 출석이죠. 대리 출석이라는 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직접 출석. 그리고 이제 의뢰를 만일 받게 되면 보수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위임계약 시 합니까? 위임계약 전에 합니까? 전에. 금액은 기과세대 50만원, 30만원. 최고가 매수자로 확정이 되면 감정가 1%, 최저매각가의 1.5% 중에서 최저매각가입니까? 매각가입니까? 최저매각가입니다. 예, 그거.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라든지 할 때,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상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신청 대리는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휴업하면 업무정지, 그죠? 공인중개사법상에 폐업을 하게 되면 절치, 아셨죠? 그렇게. 그런 거 위반에 대한, 자,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겸할 때 개공에 대한 감독권자는 누굽니까? 지방법원장, 그죠? 또요. 협회, 시, 도, 지부,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장 있죠? 감독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 지방법원장입니다. 그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뭐하고 업무 정지로 나뉘죠.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할 때 대표적으로 등록 당시의 결격과 기준 미달이죠. 기준 미달하고, 그 다음에 등록 후죠. 등록 후의 결격과 기준 미달.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 정지, 상대적 업무 정지가 있다는 거. 요거 1월 이상 얼마? 2년
이하입니다. 2년까지 요렇게.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명칭 등을 제거를 하죠. 그리고 업무 정지는 출입문에 말한다 사실을 표시한다. 취재정표, 우차입보 취재정표. 그리고 개공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뭐? 이후 취정분 그랬죠. 이후 취정분하는 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백과자라는 원칙이.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문제 보시면 자주 나오는 것만 미스 안 하시면 돼요. 갑니다. 1번에 틀린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되죠.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등록 신청일 전 누가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해라.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공의 임원사원 전원은 아니고 누가? 법인의 대표가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5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되죠. 방법 몇 개? 3개 다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틀린 것은 법인인 개공은 얼마죠? 2억이고 1억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은 건 다시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이번에 대리행위를 한다 할 때 줄 것죠. 각 대리행위마다입니다. 각 대리행위마다 혹은 매 사건마다입니다. 만일에 개별 매각은요, 매 물건 번호마다가 됩니다. 참고로. 세 번째, 같은 날 같은 장소는 뭐다? 하나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리 행위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각 대리 행위마다 이거 아니죠. 하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은 해가지고 몇 년간 보존할까요? 사건 카드 비치 줄 긋고 5년간 보존합니다. 5번 개공은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줄을 딱 긋고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그죠? 서명 날인 후 교부하고 그랬는데 확인 설명사항에서 기억나시는 거 뭐였어요? 경제적 가치 그죠? 권리를 그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인수하는 권리 제한 있죠? 까지 몇 년간 보존할까요? 5년간입니다.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는 거 그랬죠? 자, 1번에 어디? 보 동그라미, 2번은 입 동그라미, 3번은 빼고, 4번은요, 보 동그라미, 5번은 우 동그라미. 이제 3번은 상식적으로도 안 되겠죠? 자기가 대리하면서 자기가 입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틀린 것은 지방법원장은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 줄 딱 긋고 껐습니까? 그러면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위탁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실시 결과 보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지방법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적으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실시 결과를. 그 다음에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위임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신고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있죠, 그죠? 상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에서 협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죠. 감정가 1%, 뭐의 1.5? 최저 매각가의 1.5입니다. 5번, 개공은 등록이 취소된 때 줄을 딱 긋고 어떻게 알아? 사무실 내 외부에 표시를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는
개시해야 한다. 취재, 정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하는 처분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일단은 기억 보입니까? 개시하지 않았다. 업무 정지죠. 중개업을 이거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는 정지 맞죠? 이전 신고하지 않아도 정지고 이후 취정분을 가지고 일단 따라가서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서 업무 정지를 받았다. 일단은 날아가겠죠. 그죠? 업무 정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법원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했을 경우에 뭡니까 이거? 이것도 업무 정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신청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사유니까 절대적 업무 정지냐 상대적 업무 정지냐의 경우인데 이거 기억을 암기를 하겠어요? 틀리고 말지. 그죠? 아무도 어쩔 수 없고 이후 취정문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거는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문제를 보면서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이휴 취정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연의 휴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이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휴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절치 사유로 꼽은 게 뭐예요? 이번에 니은 리을 미음 딱 척해봐요. 니은 리을 미음 휴업하고 그 다음에 정지죠. 예, 요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과태료 처분 사유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 그러니까 개시 휴업 신고를 안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전 신고 안 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개업의 휴업입니다. 이거는 중개업의 휴업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절대적으로 나오는 거 세 개자 휴업하고 정지 처분이구나.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상대적 업무 정지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오는 것만 이게 기억하세요. 이걸 역부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문제를 맞춰야 되면 틀려야지. 동의를 안 하네, 동의를.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이건 그냥 패스하시고. 틀린 것은 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 있죠. 중개사물과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공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공의 사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법인의 경우 해산을 하게 되면 법인의 대표 또는 뭐다? 임원이었던 자가 뭐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반납을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예, 요거 기억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공인중개사는 3번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정도 자주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개공이고 이때 부칙상의 개공 빼고 그죠? 공인중개사 빼고 자주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다르게 절대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가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된 개공은 공유자 또는 자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있죠.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다만 중개업 폐업 신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건 규제로 인한 경우 아니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매 유죄 판결 몇 년? 그죠? 2년 요것만. 보통 이제 그 정리한 것도 말씀드릴 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결격 사유다 뭘 못한다 다 몇 년이에요 보통? 3년이죠. 그래서 요것만 경매 유죄 판결로 2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익혀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이건 내용과 똑같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줄 긋고. 그럼 결격 맞죠? 그 다음에 5번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공도 등록의 결격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번. 자, 금방 보셨던 지문이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세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죠. 등록증 교부 요건이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기억나신 게 뭐죠? 2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의 결격은 2년이 없어요. 그죠? 다 3년이에요. 근데 요건 경매 유죄 판결 받게 되면 몇 년? 2년간 하는 거예요. 9번 갑니다.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 자, 줄 긋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줄 긋고 우죠? 업무정지는 매달 1월 이상 2년 이하. 3번 소공이 신청할 수 있을까? 없죠. 개공만 됩니다. 네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위임인에 대해서 자, 보증방구 몇 개? 3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공이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컷하시고요. 서명 날인 후 교부해야 한다까지 아셨죠? 영수증도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죠?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맞죠? 두 번째,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언제 설명한다?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받은 때, 자, 업무정지 처분 체크하시고 어떻게 하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수신청 대리 틀린 것은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 없을 때 줄 것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 줄 것고 차 동그라미 우차이프 맞죠? 3번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그랬죠? 게시 안 하면 업무정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휴업한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할까요? 업무정지일까요?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의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 요거 등록한 인장 사용 줄을 딱 것이고 별도의 인장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이어야 한다. 맞죠? 2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갑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죠. 3번 폐업 신고로 등록 취소되면 3년 이에 경과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4번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도 취소해야 되겠죠.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는 어떻게 한다? 직접 출석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문제로 한번 시험을 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50분 맞죠? 딱 시험 치고 3시간 동안 풀이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 내용 한번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빈 글로 오셔도 됩니다.
뭐 요약지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야, 요약지 말고 이거 특강자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